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전문가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동의대 공공인작부 아시아개발연구소장인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장 큰 사건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예. 네, 지난해 북한에 여행 갔다가 억류된 17개월 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된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 오토 원비어가 귀국 6일 만에 지난 19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소개드렸는데요. 네. 오토 원비어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고 보도됐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귀국 후에 치료를 맡았던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주립병원의 도움으로 미국 관계당국이 사망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고요. 애시당초 북한 측에서 밝혔던 식중독의 하나인 보툴리누스 중독증 이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런 식중독균에 감염돼서 수면제를 복용한 후에 15개월이나 이렇게 의식불명이 됐다. 이게 좀 비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신경과 전문의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원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일정 시간 동안 뇌에 혈액이나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그런 정도는 분명히 했고요. 네. 이런 경우는 약물 과다 복용이나 목조르기, 고문 이런 등에 통해서 알러지 반응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해서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토 원비어 사망 소식 가뜩이나 좋지 않은 미국 내 대북 감정이 악화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미국은 지금 상당한 격앙돼 있죠. 좀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난주 우리가 틸러슨 국무장관이 긴급 성명과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원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오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당시에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그리고 또 미국 정부와 이 문제를 공유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책임 논란도 함께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외교 문제가 될 가능성 그리고 또 미국 여론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의식불명으로 귀국을 한 지 6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게도 그렇고 북한에게도 그렇고 또 현재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상당히 여러 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전체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 의회와 미디어들도 북한의 반인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요. 원비어의 아버지도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아들에 대한 상황을 일주일 전에야 전해 들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비어의 사망이 모두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최근처럼 긴장이 극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문제가 어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무력이 충돌하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서로 피해가 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 역사상 인류의 큰 전쟁의 대부분은 우발적인 사건이 도화선이 된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교훈 삼아서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지금 북한과의 대화에 좀 물꼬를 터보려던 찰나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더 지금 더 꽁꽁 얼어붙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또 이번 원비어 사망 사건 미국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특성 때문인데요.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미국만큼 이 문제에서 아주 극성스러운 나라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짧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물주로부터 받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가장 큰 국가가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개인으로서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가장 위대한 행위라고 그런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 원비호도 미국의 수재들이 가는 어떤 공립대학 중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 버지니아 대학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네. 또 공식적인 학교의 해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관광 목적으로 갔다가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미국인으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미국 정부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그 모든 것에 미국 정부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도 거론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미국 내의 여론이 어디로 갈지 미묘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유들입니다. 네. 근데 또 어떤 분석은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북한 측과 이게 미국이 이제 원비어 송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그렇죠. 예, 해왔다. 조용하게. 이걸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희망사항입니다. 저도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을 낮춘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태로 북한이 급격히 저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의 권리, 특히 미국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네. 또 그래야 국민의 다양한 이렇게 섞여 있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도가 양양한 미국의 명문대학의 학생이 북한에 억류돼서 의식불명으로 돌아와서 결국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네. 미국 국내 여론에 의하면.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위대한 미국의 첫 번째 모습이냐 경험해야 할. 그래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평범한 미국의 중산층 백인들은 아마 이 원비어가 또 백인이고요. 네. 원비어의 억울한 모습을 자신의 어떤 모습과 공명시킬 수가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이 커지면 트럼프는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 또 트럼프가 또 트위터 정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가 사망한 직후인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날은 원비어가 사망한 날을 얘기하는 거죠. 네.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알지만 이것이 뭐 큰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동안 미국 내에서 중국에게만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어떤 그 비판을 의식한 거이기도 하고요. 또 원비어 사망 이후에 분노하고 또 앞으로 분노할 미국 여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위기가 될지 개연성에 대해서 국제관계를 조금만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도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 숨죽이고 있을 네. 거를 분명하고요. 북한조차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네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중국 국제사회가 오히려 잘만 대처하면 오히려 뭐 좀 긍정적인 기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위기는 네. 또 기회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북한이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네. 좀 유감을만 표현해 주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기대를 또 해볼 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 문재인 대통령도 발빠르게 북한을 규탄하고 조의를 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한미 정상회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참 외교력의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기도 그렇죠. 한데 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